안녕하세요. 제일탑 기술학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4의 3일차 숄트 정렬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74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마무리 잘 하시고 75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지 아니면은 기존의 출제 방식을 따라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문제하고 실제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어를 많이 알면은 좋겠지만은 그 많은 명령어를 우리가 공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short SORT 명령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3일차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 있어요. sh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그 방식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동작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PBA, SSA B접점, SSA B접점이죠. 그 다음에 SB A접점일 경우 PBA, PBB, PBC의 누름값을 정렬하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렬을 했습니다. 비교 명령을 이용해서 6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문제를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최소값도 따로 지정을 했죠. 이 명령어 값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출력 부분도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조건이죠. 그래서 얘를 M11로 변동을 하겠습니다. M11. 자, 이 경우는 같지 않다는 명령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우고 F10 크거나 작다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B1, B2, D3. 자,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이라는 값을 따로 저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렬하게 되면은 낮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큰 값부터 낮은 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비실행문이 되겠죠. 이 부분도 비실행문이 될 겁니다. 비실행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변동이 있겠죠. 이 부분도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 D하고 E는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M12 변동해야겠죠. 얘도 A접점 M12로 변동을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M11 M12로 변동을 할게요. 자,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변동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요. 컨트롤 C로 할까요? 컨트롤 V
해놓고 SSP로 하겠습니다. SSC의 포지티브요. 라이징 타임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쇼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F10 S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 자, 이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여기 밑에 명령어 도움말 누르면은 쇼트에 대한 명령어가 자세히 나옵니다. 천천히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값이 오퍼랜드가 S죠, S. 자, S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데이터 정렬할 시작 이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D1, D2, D3 있죠. 이 부분 D1, D2, D3를 정렬을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D11, D12, D13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정렬할 데이터의 시작은 D11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1이 나와 있죠. N1 정렬 범위하고 정렬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중요해요. 두 개가요. 그래서 얘는 D20으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범위는 정렬 범위보다 적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행 완료를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이냐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메모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D2는 보조 영역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건데 지금 이제 확인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S 값이죠. S 값은 저는 D11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D11에다 D12, D13 순서로 3개의 워드를 저장을 할 겁니다. 3개 워드를 저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렬 범위하고 정렬 순서라고 그랬죠. 자, 이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은 D20이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캔 수를 저는 4개를 할 거예요. 실행 범위를 4개 범위하고, 그 다음에 D30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D33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D10이라는 값은 데이터 값 시작 위치입니다. 정렬할 데이터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오름 순서는 아마 0이에요. 내림 차수는 1로 표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실행 범위는 3보다 더 크면 돼요. 3개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D1, D2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쓰시기 전에 쓰고 나서 또는 정렬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정렬을 하시냐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하나 더 쓸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더 쓸 겁니다. 데이터 액진 설정했고 정렬 범위는 3개죠. 3개 3모드 3개를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F10이죠. F10 move P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move 이동을 시켜라. 3개를 물로 D20에다 이거 하나 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갈 게 D21에는 뭐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할 때는 0,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1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F10 move P 0으로 한번 해볼게요. D21로 하겠습니다. D21.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게 이제 뭐예요? 정렬을 해야겠죠. 그래서 F10 move P D11을 D1이죠. D1을 D11에다 정렬이 될 겁니다. F6 3개 해야겠죠. F10 move P
D2를 D12에다가 마지막 하나 더 옆엔 무브피 D3 여기다가 D13에다가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가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을 제가 빼놨네요. 자, 이 부분 일단 삭제합시다. 정리하니까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놓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빼도록 할게요. 자, SSP 온 됐죠. 자,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변동 한번 해볼게요. 20 40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걸 30으로 하겠습니다. 30 됐죠. 두 개 조건 들어가 있죠. 이게 안 바꿨네. 얘를 12로 바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SC를 제가 ON하게 되면은 두 개 동시에 되겠죠. 자, D11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0으로 했으니까 오름차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SSC를 제가 누르게 되면은 정렬이 되겠죠. 어떤 순서로 정렬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D1 값 20, 자,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정렬이 된 겁니다. 지금 오름차순을 했죠. 오름차순.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을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최소값이 D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D1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봤을 때에 외에는 크게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데이터 값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 값.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작성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다음에 정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D11이라는 거는 정렬 데이터의 시작 번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은 D11이 최소값을 의미하겠죠. D11이 최소값을 의미하겠죠. 자, 이 값이 최소값입니다. 밑에 있는 게 최대 중간값이 되겠죠. 제일 아래 있는 게 최대값을 의미하겠죠.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20하고 D21 값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확인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어느 부분을 표시하겠죠? 이 정렬값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이 부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D11이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D3이 어떤 값이었죠? PBC의 누름값이잖아요. 만약에 D3 값하고 D11이 같으면은 PBC가
최소값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리를 해버렸네요. D1값, D1값이 만약에 D12하고 같다. 그러면은 PBA는 중간값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D13하고 D1이 같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PBA 값이 최대값을 의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력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쳤죠? 그래서 출력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자, 최소값 하면은 제일 먼저 켜지는 거라고 그랬죠. 최소값이 제일 먼저 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정리를 하나 할까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는 게 몇 초짜리죠? 타이머가 D10이네요. 여기서는 얘를 D11로 변화해야겠죠? D11로 변화를 한 걸로 안 바뀌네요. D11 맞나요? D11 맞네요. 자, 다음에는 T11이네요. T11. 자, 이 부분이 기니까 이 부분을 네 부분을 하나 잡아버릴게요. 네, 하나 잡을게요. 길어서 잡는 겁니다. F9 M100으로 잡을게요. M100은 A 접점이 하겠죠? 동작되는 거니까. 그죠? 자, F3 M100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떤 부분요?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이 설정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M100 동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타이머가 들어가겠죠. 0보다 크고 뭐가요? T11이라고 그랬죠. T11 얼마? 1초가 아니라는 얘기죠. 1초죠. 자, 이때는 어떤 게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이 아까 조금 전에 D11이라고 그랬죠. 최소값이 D1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1하고 D11이 같으면은 PBA가 뭐란 얘기예요? 최소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F10는 뭐요? D1하고 D11이 같았을 때죠. 그죠? 요게 이제 세 줄 들어가겠죠. 컨트롤 C. 이런 식으로. 얘는 몇 초요? 2초죠? 21까지이죠. 얘는 이제 3초대가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 타이머 이야기했습니다. 이 타이머는 제가 몇 초 돌렸죠? 3.1초죠. 얘는 실제로 어디에요? 21부터 30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D1하고 D11이 같았을 때는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D13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불을 두르겠다는 얘기죠. 얘는 D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A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기 세 칸이 비어 있잖아요. 6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세 줄로 줄여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대로 똑같죠? 컨트롤 C. B도 똑같죠? B도 보시면 이제 뭐가 바뀌면 돼요? 이 부분이 바뀌면 됩니다. D2로 바뀌면 되겠죠? D2. 밑에도 마찬가지 D2. 여기도 마찬가지 D2가 되겠죠? C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C도요. 컨트롤 C, 컨트롤 F.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뭐가 바뀌어요? D3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출력의 범위도 6줄에서 3줄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총 여기 몇 줄이죠? 6줄, 12줄 썼죠. 지난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걸 줄여서 몇 줄로 바뀌었습니까? 5줄로 됐네요. 5줄로 변했으니까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이 명령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생겨서 시뮬레이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SSB 저희 값 설정할게요. 40부터 할까요? 40, 30, 20. 자, 하면은 램프는 C, B, A가 들어오겠네요. 그죠? 자, 정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렬은 바로 얘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회로 다 구성해놨기 때문에. 자, C, B, A 순으로 들어온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12, 요 값이 안 바뀌었네요. M12로 바꿔야죠. 자, 그러면은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할게요. 40, 30, 20. 자, 그러면은 누르면은 CBA입니다. CBA 동작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ABC를 켜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ABC 순서로 켜지겠네요. C.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A, 그 다음에 C를 할게요. C. A, C, B입니다. A, C, B.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들으셨으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이전의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74회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년 75회 준비하시는 분들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탑 기술학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